청렴원정대가 방문할 마지막 지역은 바로 경상남도 통영. 이순신 장군의 흔적을 따라 도착한 이곳에서 청렴원정대의 마지막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오늘 청렴원정대 마지막 날입니다. 아쉬워라. 그렇지만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오늘 마지막 날에는요, 청렴계 슈퍼스타 우리 이순신 장군님의 자취를 따라서 역사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훈 선생님이 어제 저희랑 이별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오늘은 또 특별한 선생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안정준 선생님 한번 불러볼게요. 안정준 선생님! 네, 우리 원정대는 오늘 정준쌤과 역사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선생님, 이곳은 어딘가요? 삼도 수군 통제영,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 3도의 모든 수군을 총지휘하는 삼도 수군 통제영이 두어졌던 곳이 바로 이 통영입니다. 그 통제영을 줄여서 바로 통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3도 수군 통제사셨죠. 이 3도의 모든 수군을 지휘했던 장군이셨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거북선을 먼저 보러 출발해볼까요? 네, 한번 가보시죠. 자, 우리 청렴원정대 준비됐어요? 네! 청렴원정대! 출발! 갑시다!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바다를 지켰던 거북선을 살펴보는 청렴원정대. 위풍당당한 거북선의 모습을 보면 임진왜란 당시 치열한 전투를 펼친 조선 수군의 모습이 마치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와, 이 통영에 와서 직접 거북선을 눈으로 보니까 이 드라마나 책에서 봤던 거랑 조금 더 다른 느낌이거든요? 이제 책에다 본 거는 등판에 갑옷이 있고 머리에는 용머리가 달리고 뒤에는 꼬리가 달린 배를 알고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듣고 거북선 등판에 이제 철판이 없고 가시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또 미스테리가 많다는. 자, 그럼 우리 원정대는 다음 장소로 이동해서 계속해서 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여러분들? 네! 청렴 원정대! 출발! 청렴원정대가 도착한 삼도 수군 통제영은 3도의 수군을 통솔하는 총사령부의 터로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되어 현재는 세병관만 남아 있습니다. 당시 통제영에는 각종 공예품을 공급하던 12공방이 있었는데요. 청렴원정대는 이곳에서 나전칠기를 만들던 태부방의 명맥을 계승한 장철영 장인과 함께 즐거운 나전칠기 체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눌 무대는 세병관입니다. 와, 굉장히 멋진 오래된 건축물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원정대가 도착해 있는 이곳은 어디인가요? 네, 이곳이 그 삼도 수군 통제영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건물인 태병관입니다. 시슬 세자 그리고 병기 병자. 그래서 태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병기를 싣고 전쟁을 멈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건물을 짓고 삼도 수군 통제영을 운영한 이유는 전쟁을 계속하자는 게 아니죠. 전쟁을 막고 되도록이면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이 건물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이순신 장군님의 그 전쟁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보도록 선생님께서 리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하셨죠?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청렴함, 또 원칙주의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시하곤 합니다. 이때도 역시 이 전라자수사가 이런 그 자기 관청 내에 있는 오동나무를 베어서 자기 사적으로 유용을 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이걸 베어다가 검은고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관청에 있는 거는 누구 거예요? 나라 거죠. 나무 한 뿌리도 다 나라 겁니다. 자, 근데 그거를 여기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면 안 되죠. 네. 이순신 장군이 단호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나라의 것이다. 나라에서 수년 동안 키워온 건데 왜 당신 마음대로 베어가냐? 이렇게 이순신 장군은 언제나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분하며 무엇보다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불이익을 겪기도 했으나 이순신의 이런 대쪽 같은 성품,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이라는 분이 전라도 지역에 전라자주사라고 하는 수군사령관에 임명된 것이 임진왜란 딱 14개월 전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임진왜란이라는 그 전쟁 직전에 조선에서는 사실 이 큰 전쟁이 나기 전에 조선의 수군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그렇지 않았어요. 전쟁을 미리 예견하고 왜군 일본군이 들어오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수군을 새로 징발을 하고 또 화포를 새로 개발을 하고 거북선을 만들기도 하고 하면서 전쟁에 아주 철저하게 대비를 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일본군이 한양을 점령하고 평양까지 진격하였지만 식량이나 무기 등의 보급 물자를 운반하던 일본 해군은 이순신 장군의 해군에 막혀 남해안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결국 일본 육군은 선조 임금이 있는 의주로 나아가지 못하고 후퇴하게 됩니다. 자, 결국 이순신의 수군이 임진왜란 전체의 국면을 바꿨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기 직분 하나에 충실한 장수 하나가 전쟁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이순신 장군. 그의 직무에 대한 충실함이 결국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는 승리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자, 조선시대는 굉장히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양반이었습니까? 아니면 상민이었습니까? 양반이죠. 높은 양반이죠. 자, 그래서 이 양반들 입장에서는 노비라든가 뭐 양인이라든가 상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고 이 사람들과 소통할 생각도 별로 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이순신 장군은 달랐습니다. 난중일기나 이순신 장군이 써낸 그 보고서 이런 데 보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첩보 활동을 하고 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걱정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명량해전에서 불과 13척의 함선으로 133척의 일본 함선들을 무찌를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이 모든 관민, 백성들 그리고 그 병사들의 단합된 힘이 결국 이 하나의 어떤 기적적인 승리를 또 만들어낸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나라에 존망이 걸린 전쟁을 치르는 동안 낡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으며 사람들과 소통했습니다. 이렇게 약한 힘들을 하나하나 끌어모아 결국 큰 일을 이뤄낼 수 있었던 거죠. 자, 결국 제가 강조했던 것 하나, 원칙을 중요시하는 삶, 또 자기 직무에 충실한 진정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픈마인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훌륭한 영웅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 선생님의 역사 이야기를 잘 들었는지 여러분들, 선생님이 방금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도영이 뭐가 있을까요? 오픈마인드. 오픈마인드. 계급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평등하게 대하는 편견 없는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우리 유찬이 뭐가 또 기억날까요? 충실함이요. 충실함. 자기가 할 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열심히 하여 이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충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찬이 말대로 이 자기가 맡은 바 끝까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우리 이순신 장군님에게서도 보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정말 열심히 목숨 걸고 싸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위인의 숨결을 따라 아산에서 통영까지 방방곡곡을 누빈 청렴원정대. 언제나 정직하게 약속을 지키고 배려와 절제를 몸소 실천하며 책임과 공정의 길을 걸었던 맹사성 선생과 이순신 장군. 그들의 청렴 결백한 삶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안정과 번영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이제 청렴원정대의 여정은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청렴한 인물들의 발자취를 따라온 끝에는 이렇게 여러분이 서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청렴 발자취를 남길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원정은 끝났지만 우리 청렴 원정대원 여러분들, 여러분 앞으로도 청렴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네! 네, 저희 청렴 원정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해주신 재원쌤 그리고 정준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진행의 허재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우리의 주인공, 우리 청렴 원정대원들의 인사 읽겠습니다. 자, 차렷!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렴 원정대 안녕! 그렇게 직접 연극을 하니까 역사랑 청렴에 대해서도 훨씬 더 깊이 저희가 체험으로 느낄 수 있었고 인생 살면서 청렴해지려고 노력하고 자기의 의견 같은 것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맹사성과 이순신, 최영, 유성룡 그런 사람들의 청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걸 실천하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의문을 해결하면서 하는 과정이 재밌었어요. 친구들하고 프로그램 하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다른 의견도 생각 들어보면서 더 나은 의견을 듣게 돼서 좀 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고 사치를 부리지 않고 자신에게 떳떳한 마음이 청렴 아닐까요? 저도 이순신 장군처럼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라의 것을 함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깨끗하고 착한 그런 마음을 청렴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맑음하게 사는 것? 청렴 화이팅!